평안한 주말을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간만에 인도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리플사 인도에서 디지털 자산 도입 권장 사항에 XRP 사용을 제한을 했다. 자, 이 기사의 원본 기사 같은 경우는 이 유투데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 코인코드에서 잘 번역을 해가지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큰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인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대법원에서 인도 모바일 협회와 기타 암호화폐에 관련된 투자자들, 사업체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인도 내에서 암호화폐를 대하는 기류를 다시 한번 바꾸게 되어가지고 현재 인도 내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투자는 다시 한번 생기를 띠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리플사. 최근에 리플사는 이 트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투명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권장 사항을 인도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 문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를 통해서 리플사는 인도 의원들에게 업계 개요와 권장 사항이 담긴 36쪽짜리 문서를 제공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속에서 리플사는 인도 규제 당국이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암호화 자산, 즉 크립토커런시를 채택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유익한지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다. 리플사는 XRP와 함께 인도에서 사용될 리플의 ODL 제품의 확장을 포함하여 일부 암호화폐 사용 사례, 특히 국경 간 신속한 송금 사례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리플사는 이런 기회를 활용하면서 인도에 있는 규제 관계자들에게 이 암호화폐를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특히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 규제 기관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죠. 즉 은행들이 하려는 일을 도움으로써 어떻게 XRP와 ODL을 활용하는 것이 인도의 은행들과 인도가 진행하는 국제송금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 중앙은행 등이 암호화폐를 기피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암호화폐가 현재 인도 내에 있는 법정 화폐라든지 금융 시스템에 대항하면서 이를 약화시킬까 혹은 인도의 법정 화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까, 그러한 부분을 걱정했기 때문에 기존의 암호화폐를 견제를 했었던 것인데요. XRP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금융 시스템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도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인도와 리플사는 그 전부터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몇 년 전부터 해왔었습니다. 인도 내에서 파트너십들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 인도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리플사의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인도에 있는 모든 은행에 엑스커런트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그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도 최대 IT 기업인 TCS가 리플넷에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호재 소식도 나왔었는데요. 리플사는 실제로 인도의 사정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인도 출신의 경영진을 또 한 명 고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빈 굽타 씨였고요. 리플사에서 메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경력이 꽤 화려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도 사람이고요. 그 전부터 시티그룹 바이스 프레지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HBC, 홍콩, 도쿄, 그 다음에 인도 쪽 여러 국가와 부서에서 장을 지냈었던 사람이고 2017년도부터 리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나빈 굽타 씨 같은 경우는 내셔널 페이먼트 코퍼레이션 오브 인디아의 이 보드 멤버 중에 한 명, 이사회의 한 명으로서 또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NPCI라는 그룹 같은 경우는 인도 중앙은행이 설립한 지불 결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작년 수요일 때 기조 연설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이었었는데요. 닥터 라구람 라잔 23대 인도 중앙은행의 총재였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인도 중앙은행을 이끌었었던 사람인데요. 그 전에는 IMF의 수석 경제학자이자 리서치장으로서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리플사는 인도 쪽의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커넥션도 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같은 경우 지금 경제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국제송금과 지불이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보다 나은 기술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ODL이 충분히 인도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빠르게 인도 규제 당국이 XRP와 ODL을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저는 하루빨리 그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리플사가 관련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소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플사의 이러한 움직임이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정보로 넘어가가지고 바이낸스가 새로운 XRP 페어를 상장했습니다. 최근에 영국 쪽에 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낸스. 조만간에 바이낸스 UK도 출시되게 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일단 바이낸스에서 영국 파운드와 XRP 페어를 상장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얼마 전에 또 나왔었던 정보 중에 이 전 CFTC 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가 어째서 XRP는 증권이 아닌가에 대해서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죠. 자, 그런데 제가 읽어드렸던 기사에도 잠깐 언급이 나와 있었는데, 이 크리스토퍼 지안칼로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리플사에 고용된 형태로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의도로서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안카를로가 함께 일하는 로펌이 리플사에게 고용된 그런 로펌이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리플사로부터 이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어느 정도 급여를 지급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안카를로가 구라를 쳤을 리는 없다. 그가 현역은 아니지만은 그가 한 주장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매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새롭게 약간 또 추가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해서 전달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피터 브렌트가 최근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옹호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밀레니얼 세대는 최소한 순자산의 10%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XRP는 믿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비트코인도 이제 1000불 간다, 빵원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견을 완전하게 선회를 한 것 같죠. 그 반면에 리플사가 XRP 지원에 쓸 돈을 이미 다 쓴 상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발언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무가 굉장히 건전한 상태죠. 투자를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한 바이언 같은 경우도 공개적으로 리플사는 지금 돈이 좀 많은 상태다,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한 상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리플사가 XRP 지원에 쓸 돈을 이미 다 쓴 상태. 여기서 XRP를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XRP를 펌핑한다는 뜻일까요? 리플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 굉장히 잘못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발언을 듣고 또 믿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좀 알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XRP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인 가격이 너무나 낮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피터 브런트와 함께 이 메사리 같은 경우도 리플사와 XRP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사리 분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XRP 가격은 총 비용 기준에 비해 가지고 86%가 낮다. XRP 보유자들의 적자가 심하다. 한마디로 XRP 보유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물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거래 실현 시가총액 기준 XRP 종합 추정 비용은 1달러 38센트인데 지금 현재 XRP 가격은 19센트이므로 홀더들이 평균 7배 이상 비싸게 XRP를 매수한 셈. 이 자식이 지금 사람 염장을 지르고 있죠. 자, XRP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4일 사상 최고가인 약 3달러 30센트에 비해서 94% 정도 가격이 하락한 상황.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굉장히 씁쓸한데요. 그 반면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번에는 글래스 노드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라고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 전체 순환 공급의 거의 80%가 이익 중에 있으며 이더리움 같은 경우 ICO 버블이 터진 후 전체 주소의 51%만이 이익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그렇고 저번 불장 때 최고가에 들어오신 분들은 물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다 물려있는데 그 중에는 저점에서 물타기를 잘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빠져나오거나 수익을 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XRP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했는데 더 물려. XRP의 최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관련된 생태계 구성 및 사업은 또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버릴 수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일한 암호화폐 회사로서 CNBC가 선정한 혁신기업 50에 들어가는 등
사회적으로 인정도 많이 받고 있고 특히나 이 언론 노출 같은 경우는 으뜸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 있었던 업데이트, 이 페이 아이디 관련된 것도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암호화폐들과 암호화폐 시장들, 그 중에서 미움을 가장 많이 받고 성적이 가장 못생긴 XRP, 이건 뭐 거의 미운 오리 새끼 같은 XRP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이 동화처럼 백조가 돼서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부디 그런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전 오늘 소식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빵형과 CNBC 인터뷰도 조만간에 제 유튜브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좀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토마토밭에 물 주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 광고주 방문과 좋아요 버튼도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